자, 반갑습니다. 1주차 3차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25분씩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촉박해지는데요. 제가 조금씩 이제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항등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항등함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i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i의 어떤 정의역 x를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준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등함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제 합성함수란 말이 나오죠. 합성함수가 그나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합성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두 개를 이상을 합성시켜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함수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집합을 두 개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을 세 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x라는 집합, 그 다음에 y라는 집합, 그 다음에 z라는 집합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g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어떤 원소 x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원소 x가 함수 f에 대응이 되면 이 y에 있는 이 함수는 죄송합니다. 이 값은 이제 뭐냐면 fx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 fx는 다시 우리가 y를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수 g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게 되면 이 원소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g의 fx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합성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g의 fx라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g.f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봐봐, 여기서 자, 이 예제 1.2.1은 결국에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g.f하고 f.g가 같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 g.f를 계산한 결과값이 자, 요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f.g를 계산한 결과값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게 가장 중요한 이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역함수 개념. 역함수 개념. 역함수. 말 그대로 함수를 거꾸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원래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고문이. 자, 일단은 자,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는 일단 f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자 1, 2, 3 이렇게 잡아보고 얘도 1,
2, 3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역함수가 될 조건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1은 2로 대응되고 2는 3으로 대응되고 3은 1로 대응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반대로 이 y에서 x로 가는 이런 대응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로 가는 이 대응관계를 우리는 그 원래 대응관계의 역함수다라고 읽어주고 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승. 근데 이 마이너스 1승이 우리가 그 지수법칙에서 쓰는 그 마이너스 1승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기호입니다.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f의 역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그 f의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승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걸 마이너스 1승을 읽어준 게 아니라 f의 인버스라고 읽어준다는 겁니다. 인버스라고 읽어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역함수를 가지게 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단사함수랑 전사함수일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단사함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단사함수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 1, 2, 3 정의역이 있고요. 공역도 1, 2, 3, 4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사함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단사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y에서 x로 가는 이 대응관계 요거를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걸 f라고 한다면 자 y에서 x로 가는 이 대응관계 f 인버스가 과연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느냐라는 거죠. 어때요? y를 정의역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반대로 보내는 이 대응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전사함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사함수 같은 경우도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있으면 전사함수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이랑 공역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반대로 가는 f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죠. 왜? y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그 반대로 가는 대응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1이라는 원소가 어때요? 두 개로 지금 갈려서 나갔을 그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처럼 단사나 전사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한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역함수를 정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미에 배웠던 전단사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단사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은 원소와 같은 함수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 1, 2, 3, 1, 2, 3 이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런 관계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전단사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가는 요 함수 F 인버스가 과연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전단사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것 또한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함수의 조건도 당연히 만족시켜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주기를 자 F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자 정리. 자 F가 만약에 역함수를 가진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이 F는 전단사 함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F 인버스 또한 뭐가 된다? 전단사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됐죠? 네. 요렇게 여러분들 조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역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되는지 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역함수가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냐면 11페이지에 소개되어져 있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 역함수를 기호로 표시하기를 F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 F와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시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것 두 개가 결국에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역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걸 f라고 한다면 여긴 1, 2, 3이 있고 자 여기 1, 2, 3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간다 생각해볼게요. 자 근데 뭐냐면 지금 x로 가는 게 지금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x로 가는 게 지금 요 방향인데 f 인버스로 가는 게 요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f 인버스를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f 인버스의 x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있는 원소를 먼저 이렇게 대응시켜 보고 다시 어떻게 f를 이렇게 대응시켜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요렇게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f의 인버스의 f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냐면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f의 인버스의 fx 앞에서 우리가 합성함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떤 x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함수를 먼저 x에서 y로 대응시켰어요. 요 f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대응시켰어요. 그러면 1은
2로 갔다가 다시 1로, 2는 1로 갔다가 다시 2로, 3은 3으로 갔다가 다시 3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런 식으로 지금 f와 그의 역함수를 합성을 시켜 놓았을 때는 그 결과값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f와 그 f 인버스를 합성시킨 결과와 f 인버스와 f 이 두 개를 합성시킨 거는 뭐예요? 항등함수로서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합성함수는 교합물질이 성립 안 된다고 했는데 성립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보면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되는 거지만 그 성립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역함수랑 합성을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뭐가 된다? 그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역함수에 대한 그 그래프적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걸 또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거 역함수를 일단 먼저 구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역함수의 성질을 먼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그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이 역함수의 성질은 일단 뭐냐면, 첫 번째로 f의 그래프와 f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참고 1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어떻게 2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g.f의 인버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f의 역함수에 g의 역함수를 합성시켜 놓은 결과와 같아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1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f의 그래프와 f의 인버스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 y라는 게 있다면 y는 x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좌표를 읽어주기를 y, x 된다는 거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말은 뭐냐면 x랑 y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줄 때는 첫 번째, 첫 번째로는 x랑 y를 서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함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y는
x에 관한 식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 꼴로 나타내어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예제 1.2.2를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예제 1.2.2입니다. 보게 되면 y는 2x-1이라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한번 역함수를 구해 볼게요. 일단 어떻게?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나타내기를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방법으로 1방법으로 일단 x는 2y-1 이렇게 일단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이 식을 우리는 y는 x에 관한 식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상수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은 2y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뭐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y는 2x-1이라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1.2.3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좀 좋은 예제인 것 같은데, 자, 이제 1.2.3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인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의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지금 대각선의 그래프 형태가 아니니까 전단사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맞죠? 사실 뭡니까? 이 치역 하나에 사실상 뭐예요? 이 치역이라는 값 하나에 대응이 되는 이 x의 값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1대1로 대응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단사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각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서 그러니까 요거죠. 자,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시켜서 역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이 빨간색으로 좀 적어 놓았냐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나중에 삼각함수도 우리가 일단 이렇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전단사함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줄 수 없지만 그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당히 정의역을 잘라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줄 수 있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좀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그렇다면 실제로 뭐냐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일단 똑같이 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x랑 y 위치 바꿉니다. 그러면 x는 y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x는 y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뭐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양변의 루트를 취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루트 x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x제곱이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 루트 x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루트 x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순서를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어떤 식을 x는 뭐뭐로 나타내 준 다음에 그거를 x랑 y 위치를 바꾸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자, 예제 1.2.3까지 해봤는데요. 자, 예제 1.2.4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맡겨볼게요. 예제 1.2.4는 일단은 서로가 역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원래 함수가 지금 fx랑 gx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있죠. 이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역함수가 되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내용을 할 거거든요. 아마 삼각함수의 그 역함수를 그리는 걸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다음에 좀 미리 좀 복습을 좀 예습을 좀 해오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삼각함수니까 일단 최대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조금 여러분들 조금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익혀두시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